간목이 4월. 이제 곤충들이 다 자라서 성충이 됐어요. 그래서 네 다리로 막 곤충들이 걸어 다니고 날개가 돋쳐서 하늘을 날고 그러는 시기죠. 이 줄기를 번식하는 이제 그 나무도 있고 씨를 번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씨를 번식하는 것은 하늘을 난다라고 해요. 줄기를 번식하는 것은 땅을 넓힌다고 하죠. 자, 줄기를 이렇게 넓히니까 땅을 넓히는 거고, 씨를 번식하는 것은 씨를 물고 어떻게 하늘을 날아서 이쪽 저쪽 떨어뜨리죠. 그래서 줄기를 번식하는 것은 영역을 넓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난생한 알을 낳는 이제 곤충들이 있죠. 알을 낳는 곤충들은 이때 앞다투어서 서둘러서 알을 낳아요. 그렇게 4월이면 모두가 다 번식을 하는 시절이에요. 요 말 뜻은 사람은 자기 가치가 지금부터 이제 4월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가 더 높아져 가느냐 낮아져 가느냐의 시작점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나가 살아온 가치가 있고 앞으로 살아갈 가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최대의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4월이니까 육양이 들어가죠. 그때는 육양이라고 하죠. 육양의 계절이에요. 육양의. 4월은 육양의 계절이에요. 그렇지만 고개를 숙일 날이 멀지 않았다. 앞으로 45일이 지나면 4월에서 45일이 지나면은 뭐가 생겨요? 일음이 생기게 되죠. 일음이 시생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사유축 금국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경금이 장생하죠. 그러면 5월을 버틸 제목이 될 것이다. 5월을 버틸 수 있는 제목이 될 것이고 가을까지 갈 수 있는 기운을 요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목이 뭐예요? 가을을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결실을 크게 거두는 일까지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목이 4월은 식신격이에요. 식신격. 그럼 식신격이면 일간이 근황해야죠. 일간이 근황해야 지난 시절의 실력을 능력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외에는 낙오자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은 씨를 번식하든 알을 낳아서 번식하든 사유축 금국은 앞으로 가는 거니까 비싼 가격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미래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요. 누구나가 다 이 목화식신격이니까 근황해야 그동안 해왔던 것을 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신격이니까 근황하고 사유축으로 금국을 해야만이 과거와 미래가 차이가 나는 다른 삶을, 더 발전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보다가 더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목의 4월 식신격은 일단 근황해야 지나간 과거를 갈무리해서 능력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사유축 금국을 해야 미래에 큰 실적을 남길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목이 하절에는 반드시 금생수된 수가 있으면 아주 옹골찬 지혜와 지식 체계를 갖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기본으로 깔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생수된 수도 근황한 식신격이거나 사유축 금국이 되면은 옹골찬 지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수가 된 수가 없이, 금생수된 수가 없이 근황한 식신격이 있죠. 사유축이 되지 않은 근황한 식신, 이 사람의 지식은 그렇게 알찬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목이 5월의 식신격은 4월과는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염상으로 토조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수원을 갖춘 수기가 이거를 보좌해야만 해. 체내의 진기를 상실하지 않아요. 체내에 있는 자기의 기운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황해야
잡다한 일이나 잡기에 휘말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생수된 수가 있어야 진기가 된다.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이 된다. 진짜 제대로 된 기운이 된다. 그렇죠? 금생수 수원이 없으면 그 진기가 소모되는 거예요. 근약하니까 수원이 없으므로 진기가 소모가 되죠. 그리고 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기가 손상당하면 생명이 위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 근약하니까 놀고 싶어 하는 잡기는 어디서 나와요? 근약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약한 식신이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약하니까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것을 자꾸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잔 해야 보충이 되죠.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술집에 가야만이 술집 여인네만 나를 알아주니까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는 김 과장하고 막 이제 무시하는 말을 하고 집에 갔더니 여보 그러면서 이제 또 잔소리를 시작하죠. 그래서 직장도 떠나고 집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4월과 5월은 온도차가 다르기 때문인데 다 똑같은데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간목이 5월 식신격은 살인상생이나 관인상생이 되어야 돼요. 그걸 견디려면 일단 일간이 근황해야 몸이 견디는 거예요. 몸이. 만약에 병화가 투간이 되지 않으면 상관격이라고 하죠. 간목이 5월. 그러면 경금이 벽갑을 해야 돼요. 5월에는 경금이 벽갑을 해야 돼요. 병화로 쇠금을 해야 돼요. 병화로 말려야 돼요. 간목을 긍긍목으로다가 쪼갰으면 이렇게 이제 병화로다가 말려야 되겠죠. 그걸 쇠금이라고 해요. 쇠금. 쪼일서서 말른다는 뜻이에요. 뭐를 말려? 목을 말른다는 뜻이에요. 쇠자가 무슨 쇠자냐? 쬐일 쇠자예요. 쇠금. 혹은 쇠갑이라고 하기도 하죠. 쇠갑, 쇠금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큰 제목이 된다. 경금으로 간목을 잘랐으면 병화로 당연히 말려야 된다. 그런데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가 없으면 현명하지 못하고요. 무슨 이치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근이 왕하면 힘자랑만 하죠. 그래서 간목이 5월에 경금으로 이제 이렇게 벽갑을 하고 이제 병화로다가 쇠금을 한 사람도 이제 수가 없으면은 흉기를 경금이라는 흉기를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황하면은 이제 힘자랑만 하는 상관격이 된다. 그러니까 인성으로다가 현명하게 대해야 돼요. 인성으로다가 현명하게 해야 된다. 이 병화로다가 세금을 한다는 것은 간목이 5월에 병화가 투간이 되지 않으면 상관격이죠. 그러면 병화에 사령을 하면 병화가 있는 거지만 병화에 사령하지 못하면 병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화에 사령하면 세금이 안 돼요. 말리지를 못해요. 이때 벽갑이라고 하는 것은 근근목 벽갑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력이라고 해요. 올바른 판단력. 쇠금해서 목을 말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기술력이 돼요. 기술력이. 그러니까 목생화는 기술력, 근근목은 판단력. 무슨 판단?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판단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금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쬐다는 뜻이에요. 햇빛을 쬐다는 뜻인데 그거는 기술력을 말하는데 이때 수가 있으면 현명하지만 현명해서 그것이 학문도 되고 그렇지만 수가 없으면 그냥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기술이다. 그리고 간목이 미월은 염열하죠. 뜨겁죠. 열기가 막 땅을 녹여가지고 가지와 이파리들이 시들어가고 결실이 익어가죠. 고서에 보면은 미월에 을목이 있으면 화다목분이라고 했고요. 신금이 있으면 화다금소라고 했어요. 근데 개수가 있으면 화다수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월은 그 열기로 인해서 신금도 못 버티고 목도 못 버티고 개수도 못 버티고
그러니까 슬픈 일,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은 그런 명조가 이처럼 생겼다. 미월이면 결실이 익어가니까 황홀한 계절에 잃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는 뭔가 시들시들해지고 이제 내 자식인 열매가 익어가는 거죠. 새끼들은 자꾸 커가는데 부모들은 늙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미월에 을목이 있거나 신금이 있거나 계수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정사가 나의 앞길을 막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해묘미 목국이 되면은 간목은 계수나무가 되어서 제목감으로 쓰여요. 계수나무 이 계수가 아니고요. 계수나무라고 해요. 계수나무는 큰 동양목이 된다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쓰이는. 그래서 이 대림을 이룬다. 대림. 큰 숲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격으로 쓰일 수는 없어요. 목화상간격은 열기를 이용해서, 뜨거운 열기를 이용해서, 경금평관을 익히죠. 그걸 상관가살이라고 해요. 간목이 미월에 정화로다가 이렇게 평관을 상극하는 것을 가살이라고 해요. 출중한 장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나간 장군. 그러려면 반드시 경금이 있어야죠. 신금이 있으면 화다금소, 나가서 전사자가 되는 거예요. 경금이 있어야 훌륭한 장군이 되는데 신금이 있으면 전사자가 된다.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병화가 투관이 되어서 만약에 목화, 그렇죠? 목화 식신이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간목 병화가 이렇게 미월에 투관된 목화 식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경금을 잊게 하니까, 결실을 잊게 하니까, 이제 지도자, 인도자가 돼요. 그래서 관리자가 된다 이래요. 그래서 문이냐 무냐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식신제살이 이루어져야 돼요. 미월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식신제살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는 문, 여기서는 무,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제격이면 미중의 기토가 격이 되면 정기라고 하죠. 정기. 그건 홍로라고 하죠. 홍로. 그래서 상관생제로다가 장주가 된다. 큰 넓은 땅을 가진 지주, 큰 집을 가진 이제 장주가 된다. 그거는 미월이니까 홍로를, 그렇죠. 홍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식당을 가지고 있거나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산업 지역을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장주라고 하지만 이제 넓은 땅에는 뭐 산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편제격이면 정제격인데 무토가 투관이 되면 편제격이 되죠. 그러면 수레가 산을 넘는다고 해서 외지를 넘나드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역관이라고 해요. 역관, 거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은 편제격이 직장을 다니면 되게 영업이나 구매과 등에서 물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죠. 정관격은 상관생제지만 편제격은 뭐예요? 상관생제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을 차리는 사람, 이건 편제격의 상관생제. 공장을 차리는 사람은 정제격의 상관생제. 차이가 있죠. 터미널 주인은 편제격의 상관생제. 그거를 이제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목의 신월은 간목이 이제 사지가 되는 거예요. 왕상휴수사로다가 이제 사지라고 하죠. 사지. 그리고 여기는 뭐 경금에게는 신월이 녹지가 되죠. 이제 신월이 되면 곤충은 독이 있어요. 독이 생겨요. 식물들은 막 가시가 돋아요. 열매는 노랗게 익어가죠. 그리고 막 짐승들은 부리가 막 나오고, 그렇죠? 발톱이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에 불던 동남풍은 이제 서풍인 찬바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폭풍이 되죠. 태풍이 막 생겨요. 뜨거운 기운이 찬 기운을 만나면 휙 돌아서죠. 빙빙 바람이 돌아요. 뭐 태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기예보에 태풍 막 빙글빙글 도는 거 봤죠? 그걸 남태평양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하죠. 토네이도,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람 이름도 지역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월이 되면 이 이파리들도 이제 억세지기 시작을 하죠. 이와 같은 이제 평광격에 이제 살인 상생을 한다는 것은 밑에 신자진을 가지고 있으면 살인 상생을 하게 돼요. 노련하게 할 수가 있어요. 노련하다는 거는 뭐예요?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한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도 경험한 것을 지금 하니까 아주 노련미가 넘친다 이러죠. 그렇지만은 이 수국을 이루지 못하면 벽갑을 해서 인정함으로 쓰는 거예요. 벽갑을 해서 벽갑을 해서 인정을 하려면 정화가 있어야 인정을 하죠. 그렇죠? 만약에 간목이 신월에 임수가 투간이 되고, 그렇죠? 신자진 수국이 이제 되었고, 그리고 경금이 이때 투간이 되지 않으면 임수를 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편인격이라고 할 수 있죠. 위기를 알아차리는 관리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신월은 신자진의 임수가 투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령이 이제 진중의 계수가 투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정인격이 편인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신금이 투간이 되면 신월이기 때문에 신금이 투간이 되면 편인격이라고 하지 않아요. 평강격의 살인상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격을 구분할 때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 이제 그 사월이나 인월, 인신사회월도 역시 이제 신자진, 4월이면은 이제 사유축, 인월이면 인호술 이런 식으로 이제 삼합이 되고 천간에 투간이 되면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이렇게 편인격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간목이 신월은 사지잖아요. 죽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편인격으로 바꿀 수가, 격을 평관격을 편인격으로 바꿀 수가 있지만, 만약에 간목이 인월이나 사월은 자기 계절과 같아요. 인월은 자기 계절이고 사월은 휴왕한 계절이죠. 그때는 격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간목이 사월이다. 그리고 사유축하고 사유축 궁극이 되고 병화가 투간이 되지 않아도 평강격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평강격으로 바꾸면 안 돼요. 간목이 인월에 인오술 화국이 되고 병화에 투간이 되어도 그리고 사령을 해도 식신격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렇지만 경금 하나만, 신월의 경금 하나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간목이 사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조차 바꿀 수가 있다. 간목의 신월에 임수가 이제 천간으로 나가고 신자진 수국이 되고 경금이 투간이 되지 않았을 때, 경금이 투간이 되지 않았으면 편인격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간목이 사지이기 때문에. 간목이 6월 평관격이면 신월과 다르지 않아요. 평관격은 뭐예요? 6월에 경금이 사령이면, 경금이 투간이 되지 않으면, 경금이 투간되면 신월의 평관격과 같지만 투간되지 않으면 정관격이죠. 정관격이 되면은 이제 이 시절에는 이제 개구리가 울지 않아요. 모기도 힘을 쓰지 못한다.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건 사람을 찌르지 못한다는 뜻인데, 올해는, 갑신년인 올해는 추석이 지나도 30도를 넘나드니까 이제 계절의 변화도 세월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여하간 6월이면은 모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기고, 천둥 소리도 멈추기 시작하고, 하늘의 구름도 이제 걷히기 시작하는 때죠. 비구름도 걷히기 시작하는 때.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위험함은 사라졌다. 그러니까 관인상생으로 편안케 해라 이 뜻이에요. 6월은 간목의 사지가 아니다. 그렇지만 식상이 없으면 뭐예요? 식상이라는 게 뭐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과거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늙어서 6월이니까 늙은 거죠. 노후를 이끌고 살아갈 일이 좀 불편할 것이다. 이 식상이 없다는 것은 간목이 자라온 내력이 없는 거죠. 이때 이제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인성은 이제 뭐예요? 인성인 계수는 편치 않은 마음일 것이고, 식상이 있으면, 이 식상이 있으면 내가 과거에 살아온 내력이 있으니까 편안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식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6월에 간목은 이제 달라진다. 이때 관인상생이 병화식신이 있으면은, 관인상생하고 병화식신이 있으면 이제 박사학위와 같아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지속해야 되고, 정화상관이 있으면 국가 자격증을 따서 이제 학습을, 공부는 그만하고 활용하러 나가야 된다. 만약에 병화가 식신이면은 계속 나무를 키우려고 하니까 꽃이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아요. 가을인데 소나무처럼 계속 사니까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박사를 딴다는 뜻이에요. 병화가 투관이 되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화는 뭐예요? 열매를 다 땄으니까, 열매를 땄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냥 상간 폐인으로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자격화해서 쓰러 나가라, 활용해로 나가라. 그러면 둘 다 있으면 둘 다 해야 돼요. 병화도 해야 되고 정화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일간이 근황하면은 자기를 버리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아요. 박애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귀인이 될 수가 없어요. 6월은 가을이잖아요. 자기 계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황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객지에 가서 6월이란 남의 땅에 가서 근황해서 속을 썩이느냐 이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제발 좀 구박 좀 하지 말고 박애로 대해라. 박해 좀 하지 마라. 이 신월에 평관격이 일간이 근약하면 과로와 과중으로 인해서 이제 그 속세를 떠나고자 하는데, 그 말은 이제 그 어렵고 힘들면서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정관격이 근황하면 자기 주장이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정관격이 근황한 것과 이제 신월에 경금의 평관격이 근황한 것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간목이 수월의 간목은 이제 맑은 서리가 이제 흰 빛을 띠게 되죠. 흰 빛을 띠게 돼요. 늙은 호박도 이제 색깔이 노랗게 모습이 바뀌게 되죠. 초록 잎은 그동안에 푸릇푸릇 청록색 잎은 갈색이 되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서 저장할 때가 왔다. 저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이때 이제 간목이 수월인데, 간목이 수월인 이때 계수가 있어서 뿌리가 생기를 찾으면 과일이 익지 않으니까 죽정이가 돼버려요. 죽정이가 돼버려요. 이때 계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손자가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자기가 공부하겠다고 나서면 손자는 누가 키우죠? 열매를 보면은 죽정이가 되니까 간목에 수월의 계수가 있어서 자기가 크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걸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미월은 어땠어요? 미월은 을목이나 신금이나 계수를 경계했죠. 화다, 목분, 화다, 금소, 화다, 수갈 이걸 경계했잖아요. 수월은 계수를 경계해야 돼요. 제발 좋은 것만 찾지 말고 나쁜 것이 벌어지는 것도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을목을 할 때도 진월에 병화가 있어야죠. 묘월에도 날씨가 추우니까 병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간목한테는 묘월이고 진월이고 병화가 있으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땅 속에 있으니까 얼어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을목은 땅 위에 있으니까 4월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추울 거니까 묘월, 진월, 을목에게 추위를 타는 사람이 뭐예요? 병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진중의 을목은 땅 속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진중의 을목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묘월, 진월의 을목생들은 추위를 많이 타요. 수월의 을목한테 정화가 없으면, 인옷을 그리고 화국이 없으면
건불과 같다 그래서 엉켜 붙었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인오술 술월의 하국이 되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목생화 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술월이니까 화로를 만들 수가 있죠. 여기에서 간목과 을목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양일간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양간을 잘 살펴봐라. 술월은 인오술하고 가면은 이제 이때는 이제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곡물도 이제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이제 구분하는 거죠. 이제 유술월 그러면은 이제 상품을 구분해야 돼요. 이 상품은 우등, 이거는 열등, 이거는 열외, 뭐 이런 걸 판단하고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상품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간목이 술월은. 그리고 정화로다가 간목이 상관, 경관으로 감시, 감찰을 하는 거예요. 갑정신으로 이제 감시, 감찰을 하게 돼요. 근데 뭐 이때 이제 상관, 경관 하니까 남편 잡아먹는다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잘못하면은 당연히 혼이 나야 되지만 지적질의 대왕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지적질의 대왕. 술중의 신금, 정화. 술중의 정화도 있죠. 인오술 하게 되면 뭐 정화가 있죠. 정화가 술중의 신금을 상극하니까 이게 상관, 경관이 되는 거죠. 지적질의 대왕이다. 만약에 정관격이면은 유월 정관격과 다르지 않아요. 다만 유월의 정관격은 관인상생을 해서 편안한 삶을 누려야 되지만 술월의 관인상생은 편안케 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를 편안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편안을 해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편관격이면은 뭐예요? 감시자가 되죠. 감시자가. 정관격, 간목이 6월의 정관격은 술월의 정관격과 똑같지만은 편관이 투관되어서 편관격이 되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불법 감시원, 민심을 해치는 사람들, 여론을 호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들. 공직기관위원회처럼 민간인 범죄가 아니라 고위직 범죄자들을 감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편제격이라고 하면은, 편제격 뭐예요? 간목이 술중에 무토가 격이 돼서 편제격이 되면 창고직이라고 해요.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들, 공간 관리자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진을 치고 있으면 대개 외교관이라고 하거나 지사장이라고 하죠. 이때 정제격, 기토가 투관이 되면 아주 왜소해서 여장부 아내를 두게 돼요. 자기보다는 아내를 내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장부 아내를 둔 거예요. 매니저를 둔 거예요. 간목이 술월이면 동절이죠. 금생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임수가 필요해요. 임수가 필요하니까 이제 술월에 임수가 필요하니까 뭐예요? 제극인이 필요한 시기예요. 무토가 임수를 제극인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임수가 필요하니까 모든 것들을 은결하고 가두어 놓아야 되죠. 거둬야 되잖아요. 갈무리하고 나서 토국수 묵국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달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극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목이 해월. 해월을 흔히 조춘이라고 해요. 조춘. 조춘. 이른 봄이란 뜻이에요. 이른 봄. 해월이니까 임수한테는 녹지가 되죠. 일간에게는 생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요 해 중에 간목이 뭐예요? 이 간목의 시예요. 종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시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간목의 생지라는 의미는 간목의 종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조춘이란 말은 미래의 가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임수가 녹지니까, 임수의 녹지가 해월이잖아요. 그래서 임수가 왕한 계절이에요. 그리고 조춘이란 말은 내가 세자로 책봉된다는 말이에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가업을 이어받는다는 뜻이고, 조직의 오너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편인격이라고 해요.
근데 격이 여기선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간목이 해묘미 하면은 격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자로 임명이 되니까 귀인이 되려면 임수가 투관이 되어야 되고, 임수가 투관이 되지 않으면 귀인이 될 수는 없고, 귀인 곁을 지키는 시봉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해묘미 목국이 되면은 이제 태자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태자, 임금의 세자라고 할까요? 세자가 될 수 있어요. 임수가 투관되면 귀인을 옆에 두게 되고, 해묘미 목국이 되면 그 귀인의 태자로 임명이 되니까 법통계승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임수가 투관되지 않고 해묘미 목국만 되면은 스스로 걸어갈 길이 굉장히 험난하지만 결국은 성공은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간목이 해월이면 첫째, 임수가 투관이 되어서 귀인이 옆에 있어야 되고, 그 귀인이 왕이 되든 회장이 되든 뭐가 되든 이제 나에게 이제 뭔가 전체를 넘겨줄 수 있는 귀인이 있어야 되고, 해묘미 목국이 있어서 자기가 법통을 계승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임수가 투관되지 않고 해묘미 목국만 있으면 세자급이긴 하지만 내가 임금이 아니니까, 세자가 아니니까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묘미 목국도 없고 임수가 투관되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둘 다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동지절에, 춥고 추운 계절에 목이 겨울을 나기가 힘드니까 이 무토로다가 푹 돋아줘야 돼요. 이런 제거기는 힘겨운 삶을 이겨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해월이면 간목이 동절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4월이 육양이 끝났듯이 해월은 육음의 끄트머리가 왔으니까 육음이 끝나고 45일이 지나면 일양이 시생하죠. 이때 이제 임수를 해석할 것을 이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동지절로 취급을 한다면 천간에 임수가 투관되지 않고 해묘미 목국이 없으면 한동지절이라고 해요. 임수가 귀인이 되려면 천간에 드러나야 돼요. 임수가 귀인이 되어서 간목이 후계자가 되려면 해묘미 목국이 되어야 돼요. 그럼 후계자가 못 되고 대군이 되는 팔자는, 임수는 투관이 되고 해묘미 목국은 없으면 이거는 대군 팔자예요. 내가 비록 귀인은 되었으나 내가 세자로 임명받지 못했다, 서자 팔자다. 그러면 임수가 이제 투관되지 않고 해묘미 목국도 없으면 이거는 서자 팔자라고 해요. 서자는 대군이 당연히 될 수가 없죠.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험난한 시기를 이겨내야 돼요. 그러다가 운에서 해묘미 목국이 오면은 대군의 반열에 들어서게 돼요. 그때는 이제 서자지만 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국이 있다가 운에서 임수가 투관이 되면 세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세자의 보궐에 의해서, 세자가 죽어서, 그렇죠? 보궐에 의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고리라고 해요. 고리. 그러면 임수도 없고 해묘미 목국도 없다가 운에서 해묘미 목국이 되면은 이거를 대행이라고 해요. 대행. 사장대행, 권한대행, 이거 있죠? 그래서 대행으로 위임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간목이 해월이면은 해묘미 목국이 되어야 주류가 된다. 여기서 반정은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해묘미 목국이 된 사람이 임수가 투관되는 운이 오면은 고리가 되어서 반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화가 너무 중천하면, 가운데 떠 있으면, 출세력이 너무 강해서 이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극사를 해요. 위에 임금을 죽여서 끌어내리고 올라가려고 해요. 일찍 엄마가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가 간목이에요. 을목은 자기 능력을 먼저 만들기보다가 위험을 먼저 제거해야 되니까 병화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또 뜨거운 여름은 병화를 피해야 되니까 무토가 필요하죠. 추울 때는 항상 병화가 필요해요. 이럴 때는 추위를 막느라고 필요하죠. 그래서 병화무토로 끝나요. 을목은. 을목이 총 노는 병화,
더울 때는 햇빛을 가리려고 무토, 추울 때는 병화, 그때는 금을 제하려고 쓰고 무토는 해를 가리려고 쓴다. 그러니까 을목은 항상 병화와 무토를 달고 다닌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간목이라고 하는 근이 없거나 자기 근이 없으면 막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병화무토, 그리고 간목. 을목의 근은 간목이에요. 그러니까 간목이 없으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간목, 을목 중에서 쓰는 것은 을목을 쓰죠. 을목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병화가 1번, 무토가 2번, 그 다음이 간목. 그런데 현장에서 통변을 할 때는 간목이 1번이에요. 등락의갑이 1번이에요. 간목이 있어야 병화가 와도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 을목은 간목이라고 하는 본점이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을목이 병화만 있으면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예쁘기는 엄청 예쁜데 의지할 곳이 없죠. 가엾죠. 뿌리가 없으면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우하고 저기서 뭐라고 하면 우하죠.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간목한테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준하주동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것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을목한테 필요한 것은 병화, 을목한테 필요한 건 병화, 무토, 간목, 요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을목이 병무갑이 없으면 막 부려먹는 인력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격으로까지 넘어갈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격에 대한 틀을 이야기하려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사람이 아니니까 막 부려먹어야 된다는 뜻이죠. 간목이 자월에 났으니까 정인격을 하지 않고, 간목이 자월이면은 춘절이니까 금생수, 계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병화가 오면은 뿌리가 배양된다. 그런데 금생수가 되고 자월에 병화가 와도 뿌리가 돋지 않으니까 병화가 오면 보잘것없는 뿌리가 공상을 드러내요. 근이 없어서 공상을 떠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노숙해지고 삶의 가치를 중하게 여기고 그동안에 살아온 것을 고맙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생수를 갖추고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서 근이 없으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상스럽게 행동해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격을 논하느냐는 거죠. 어떤 간목들은 밖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날마다 지지가 되는데, 어떤 나무는 왕의 앞에 놓여서 날마다 물 주고 가꾸고 집에 마누라도 안 닦아주는 잎새를 맨날 딱 끼어지는 나무도 있죠. 그러니까 격을 논할 때는 상격의 틀을 갖추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인간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었으면 오행을 갖추고 너는 누구를 만날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오행을 보는 것이고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격으로 인간관계를 보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